1981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레이크랜드. 당시 31세인 린다 슬레이트는 15살 제프와 12살 팀, 두 아들을 둔 싱글맘이었습니다. 9월 4일 아침, 두 아들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깨워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이들을 깨운 사람은 경찰이었고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 있으라 말합니다. 밖으로 나간 큰아들 제프는 많은 경찰들과 이웃들, 울고 있는 이모를 발견했고 엄마인 린다가 안방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안타깝게 12살의 팀은 나오면서 엄마의 방을 보게 되었는데요. 린다는 신체가 노출된 채 자신의 침대에서 옷걸이가 목에 걸린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인근에 사는 린다의 동생 주디가 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집에 들렀다가 린다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여 아이들을 깨우고 나서야 아이들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린다가 발견된 방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범인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전인 1974년, 린다는 9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두 아이들과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4세의 어린 나이였고 아이들과 린다는 폭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들 모자에게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하기 위해 늘 고군분투해야만 했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옷은 만들어서 입을 정도여서 차를 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같이 사는 아이들의 증언으로 사건 전날을 구성해보면 린다가 발견되기 전날인 9월 3일 오후 사춘기인 제프는 린다와 언쟁을 벌인 후 자전거를 타고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있다가 9시쯤 귀가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11시쯤 이웃집의 모임에 참석했던 팀과 린다가 귀가합니다. 제프는 자정쯤 설거지하는 엄마와 화해하고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침에 보자고 인사 후 잠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전에 제프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과 대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제프가 화해를 아침으로 미루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현장 조사에는 지문을 채취하는 데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형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린다의 방 창문에서 완벽한 형태의 손바닥 지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린다의 부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미 현장 상태를 보고 추측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했는데요. 린다는 원치 않는 관계 후 철사로 만든 옷걸이로 질식당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도 채취되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의 기술로는 DNA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린다는 극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용의자는 전 남편 프랭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리가 먼 지역에 살고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날 그 지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린다의 남자친구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알리바이가 있어 제외되었고 전날 린다가 참석했던 이웃집 모임의 남성들도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도 혐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춘기라 엄마와 갈등이 많았던 제프도 몇 번에 걸쳐 조사했었는데요. 린다의 사망 후 아이들의 보호자로 함께 살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잃은 손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빨리 범인이나 찾으라며 강한 항의를 하고 나서야 제프에 대한 조사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제프와 팀은 엄마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날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고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살았는데 얼마간 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문 밖에 서서 지켜줘야 잠이 들 정도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장례식 몇 주 후 아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학교로 복귀합니다. 둘째인 팀은 미식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팀은 학교로 돌아간 후 다시 미식축구를 시작했고 동료들과 코치, 감독은 항상 팀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직 엄마를 빼앗은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코치의 응원으로 팀은 점점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팀은 자신의 방에 사건 한 달 후에 찍은 미식축구팀의 단체 사진을 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엄마가 그에게 가르쳐준 것,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상기하며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특히 팀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20살의 보조 코치인 조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차가 없었던 팀을 항상 연습장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을 도와주던 고마운 어른이었지요. 린다의 사건은 약 20년간 아무도 기소되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경찰서 증거자료실에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대는 DNA 기술을 활용하여 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액을 채취한 면봉은 범죄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등 당시 용의자들의 DNA 프로파일과 대조해 보아도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린다가 세상을 떠난 1년 후에 린다의 집 인근에서 있었던 중범죄 사건이 린다의 케이스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경찰은 그 일로 유죄 판결을 받고 8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조사합니다. 침입과 공격 방식이 린다와 유사했고 그 즈음 린다의 이웃에 살던 자신의 친구 집을 종종 방문하곤 했었다는 사실이 있었지요. 하지만 5년 전 감옥에서 이미 사망했었기 때문에 경찰은 어머니로부터 샘플을 받아 대조해 보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겠다는 확신이 강했지만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2005년까지 계속 데이터를 대조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사람 없이 세월은 또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난 2019년 미국의 유명한 유전계보학자 C.C. 무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프로파일을 GED 매치라는 공개계보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GED 매치는 2018년에 오랜 기간 미제 사건이었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온라인 서비스로 서로 다른 회사에 등록된 DNA 데이터 파일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온 다른 DNA 데이터들을 비교하여 유전적인 가계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DNA 데이터를 통해 공통조상을 식별한 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기사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즐 조각처럼 이름을 채워나가는 방식이지요. 이 방법을 통해 CC는 단지 주말 이틀 만에 강력한 용의자를 추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클린턴 밀스. 린다의 둘째 아들 팀을 경기장과 연습장에 데려다주며 응원해 주었던 미식 축구팀의 코치 조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당시 20세였던 조도 면담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팀을 집으로 데려다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는 했었지만 용의자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아이를 집 앞에 내려다준 친절한 코치에 불과하다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조는 1984년 유언장 위조에 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복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손바닥 지문을 포함한 지문을 찍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문이 린다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손바닥 지문과 일치함을 밝혀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조가 버린 쓰레기를 통해 수집한 DNA도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2019년 12월 형사들은 조를 체포합니다. 조는 그들의 집에 들어간 적도 없고 집 앞에 팀을 내려다 주기만 했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손바닥 지문이 일치한다는 말에 이야기를 바꿉니다. 린다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라 초대하고 린다의 방에서 합의된 사랑을 나눴는데 그녀의 요구대로 옷걸이를 목에 걸었다가 사고가 났다고요. 제프와 팀은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엄마를 빼앗아간 범인인지도 모른 채 힘든 시절 조를 존경하고 따랐던 팀은 더욱 분노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조는 팀을 그가 이사한 할머니 댁에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며 사건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엄마를 잃은 후 수년간 팀에게 힘을 주고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사진 속에서 팀의 바로 뒤에는 엄마를 해친 범인 조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가 린다의 목숨을 앗아간 후 한 달 후쯤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하네요. 사건 발생 41년 후인 2022년 2월 9일 조는 1급 사람을 해친 혐의,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한 혐의, 절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40여 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를 버티게 했던 든든한 어른이 알고 보니 엄마를 빼앗아간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형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사건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